20일의 생각 이세영입니다. 지난 5월 8일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미국 기업인들을 만났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회장이 이때 한 돌발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올해 한국에 8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려고 한다. 그런데 통상임금 문제 때문에 어렵다.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달라. 대통령이 즉각 화답했습니다. 한국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다. 꼭 풀겠다. 대체 통상임금이 뭐길래 세계 굴지의 자동차 메이커 회장이 안면을 몰수하고 이런 민원을 했을까요? 대통령은 또 왜 삼권 분립 훼손 논란까지 빚어가며 적극 해결을 약속했을까요? 이번 주 한겨레 20일 표지 이야기의 주제는 통상임금입니다. 이 자리에 사회팀 김성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용어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통상임금이라는 게 사실 뭐 기본급이다, 뭐 본봉이다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뭘 얘기하는 건가요? 예, 통상임금이란 말 그 자체가 되게 어려운데요. 네. 실제로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실제로 그 한 법조인은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요. 통상임금을 운동선수의 연봉계약에 비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구단주가 프로야구 선수와 연봉계약을 하면서 네.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팀 선수를 띄워준다면 이제 연봉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를 주고 뭐 홈런이나 안타를 치면 얼마를 더 주겠다 하는 건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옵션 계약이라고 예, 하죠. 그렇죠. 예. 하지만 이 선수가 1년 동안 어떤 성적을 낼지 모르지만 이 정도의 연봉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걸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임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정된 예. 뭐 정기적으로 나가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게 언제부터 시행된 제도죠? 통상임금의 역사는 이제 근로기준법의 역사로 넘어가는데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1953년 한국전쟁 당시죠. 그때 부랴부랴 이제 일본의 법제를 들여와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이라는 용어 자체도 일본식 표현이거든요. 실제로 그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 1항에는 통상임금이라는 용어를 정의를 해놨습니다. 법과 2형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1급 금액, 그리고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는 뜻이겠죠. 어렵네요. 용어 예, 자체가. 법 용어는 어렵습니다. 네. 올해 그러니까 한 60년 됐네요. 환갑 맞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 환갑을 맞아서 새삼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모양이죠. 근데 이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예, 실제로 뭐 언론에서 통상임금 논란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피부로 와닿지가 않거든요. 근데 자세히 알고 나면 상당히 중요한 용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월급 명세서로 치면은 통상임금 뼈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회사랑 노동자가 각종 법정 수당을 정하지 않습니까? 뭐 저희 기자 같은 경우는 뭐 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휴일 수당을 받고 야간에 근로를 하면 야근 수당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수당들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게 바로 통상임금입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이 늘어나면은 수당도 같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각종 수당이 늘어나면 전체 내가 받는 월급이 늘어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아주 중요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60년 동안 조용하다가 지금 통상임금이 문제가 되는 거는 뭐 어떤 계기 때문인 거죠? 직접적인 계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해서 그 GM 회장과의 대화를 나눈 게 공개가 되면서였거든요. 그 GM 회장이 한국에서 지금 대법원에 이제 있는 한국 GM과 그 회사 사이에 있는 통상임금 논란을 해결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힘써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통상임금이 무엇인가 이제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됐고 이 논란이 커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 논란의 중심에는 사실은 1년 전에 있었던 한 판결 때문이거든요. 그 대구의 한 시외버스 업체인 금화리무진입니다. 이 업체의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산정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법원에 소송을 내게 됩니다. 그 소송이 이뤄지면서 이제 5년 동안 진행이 됐고요. 그 5년 동안 진행된 결과 이들이 받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이 된다라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보너스라고 얘기하는 예. 그게 이제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면 다른 수당도 같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겠네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오해가 있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각종 기업들에 있는 노동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받는 상여금도 그럼 통상임금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집중적으로 소송을 1년 동안 진행을 하게 됐거든요. 네. 예, 실제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100인 이상 사업장 135곳에서 지금 통상임금 소송이 네. 걸려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100인 이상 사업장이 9,580곳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1.41%가 지금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소송 당사자 중에 이제 GM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GM 같은 경우에 이제 소송에서 판결이 나올 경우에 얼마를 추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한국지사에서 계산을 한 것을 보면은 뭐 임금 체납까지 다 합치면 약 8천억 원, 8천억 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아주 큰 액수죠. 그러니까 GM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민원을 할 만했네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되게 부적절하다고 이제 다들 얘기를 하는데 사법부에서 판단해야 할 내용인데 이거를 이제 행정부의 수장이 대통령에게 부탁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죠. 거기에 답변한 대통령도 좀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판결을 두고 금화 판결을 두고 이 노동계와 재계가 서로 해석이 다르다면서요. 동상이몽이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된 건가요?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양쪽이 모두 지금 해석 판례를 이제 자기 쪽에 유리하게 좀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금화리무진 소송 같은 경우는 이제 상여금이 정기 상여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여금은 우리가 보너스 개념으로 받지만 금화리무진 같은 경우는 버스 업계다 보니까 다소 다르게 임금 체계가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버스 노동자 같은 경우는 야근이나 휴일 근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종의 꼼수라고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한 달에 1년에 제가 3천만 원 정도를 번다고 치면은 이 중에 한 1,000만 원 가까이를 그 상여금으로 떼어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기본금을 산출하고 시급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상여금을 1년에 4번 정도 끊어서 주는 식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실제로 금화리무진 같은 경우는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상여금을 받았고 실제로 연차에 따라서 계속 변동이 되는 게 아니라 아주 그것도 느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런 상여금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주는 상여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을 해주는 게 좋다. 그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여금이 다 통상임금이 된다라고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풀어보면은 때가 되면은 주는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나 주는 것. 그리고 어떤 고정된 급여를 주는 것. 그러니까 상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은 통상임금이다. 이런 판결을 한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이제 기업 쪽에서는 기업이나 이제 고용노동부 쪽에서는 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만들면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노동계 쪽에서는 무조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향이 세 가지 있거든요. 조건을 다 따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근데 많은 회사들이 운수회사뿐만이 아니라 전체 그 임금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편법들을 쓰고 있잖아요. 사실상 임금에 해당하는 돈인데 그거를 상여금으로 책정해 놓고 각종 수당의 인상분을 억누르는 이런 편법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 신인수 변호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통상임금을 정당화하는 게 덜 받은 임금을 돌려받는 차원에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정한 노동시간 상한선을 규제하고 초과 노동에 대한 할증 임금을 제대로 받는 그런 성격이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금화리무진 같은 경우는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지 1년이 됐죠. 그래서 좀 살림살이가 나아지셨다고 하던가요? 실제로 제가 대구에 있는 금화리무진 분들을 만났는데요. 저희가 알려진 거와는 사실 많이 달랐습니다. 실제로 이제
자료나 기사에서 볼 때는 금화리무진은 통상임금 소송을 해서 이겼기 때문에 월급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실제로 만나봤더니 실질적으로 받아야 할 돈을 다 못 받고 있었습니다. 오르긴 올랐는데 예. 받아야 될 돈을 완전히 다 받은 건 아니다 이런. 예, 그렇죠. 뭐 실제로 소송 전후로 보면 뭐 개인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약 1,000만 원 정도 1년에 월급이 차이가 났었거든요. 네. 그 연봉이 차이가 났는데 지금 소송을 거친 다음에는 사실상 그거의 절반 정도 수준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에는 이제 회사와 이제 노조 쪽에서 단체 서로 협약을 단체 협약을 바꿔치면서 뭔가 임금 체계를 새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기본급은 조금 올리고 다시 수당도 조금 올릴 수 있고 그 대신 상여금 제도는 아예 없애고 뭐 이런 식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소송 판결을 앞두고 예. 기업들이 임금 체계를 이제 막 뜯어 고치는군요. 이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다고 봐야겠네요. 어떻게 보면 금화리무진 사례는 네. 이제 통상임금 소송의 이제 어두운 미래를 보여주는 단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잘 되면은 이제 원래 받았던 돈을 이제 얻는 건데 네. 사실 받아야 될 돈을 다시 되찾는 건데 실제로 이제 노동자 같은 경우는 약자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통상임금 판례 자체도 네. 결코 노동자에게 유리한 판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잘못 해석하면서 이제 또 다른 논란을 빚을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화리무진 그 판결 이후에 지금 130곳이라고 있나요? 네. 135곳이. 네. 다른 그 노조에서도 이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할 준비들을 좀 하고 있다면서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오히려 근데 역풍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건가요? 실제로 기업 쪽에서는 이미 통상임금 소송의 비용을 좀 부풀려서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때문에 사실 이런 소송 과정에서 임금 체계를 아예 바꾸자 혹은 기업에 유리하게 바꾸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사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되찾아야 할 돈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임금 체계가 바뀌어버리는 시스템만 악화되는 네. 그런 난관에 봉착을 할 수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임금 소송을 할 때는 좀 더 면밀하게 따져보고 전략적으로 노동계가 좀 합심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한겨레 21에서는 여름 휴가 기획으로 책 속의 책을 꾸몄습니다. 한겨레 문화부의 허미경 책 지성 팀장이 올 여름 읽을 만한 11권의 책을 뽑았습니다. 강준만의 갑과 을의 나라부터 스테판 에셀의 멈추지 말고 진보하라까지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오랜 세월에 걸쳐 집적한 지적 세계의 위대함과 대결해 보십시오. 특집에서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180도 말을 뒤집는 정치인 박근혜를 짚었습니다. 2005년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이 터졌을 때 그 내용보다 절차의 불법성을 문제 삼았던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이번엔 NLL 대화록 공개의 불법성은 모르쇠하고 오로지 내용의 일부만 물고 늘어집니다. 엄중하고 일관되어야 할 대통령의 말이 익으면 뒤집는 빈대떡 신세로 전락한 듯합니다. 21의 생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이세영이었습니다.